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일제시대인데요. 요게 일제시대 이제 전에 이제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강탈했는가 그 과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 역사지만 한일 의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구한말 부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일제시대와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제시대 이제 넣었어요. 에이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써보는 그 심화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44페이지 펴보세요. 344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부터 좀 언급할게요. 그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이제 일종의 부동항을 얻기 위한 어떤 것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죠.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자체보다는 또 이제 만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주를 장악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약간 변경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조약을 체결하죠. 뭐 수호통상 조약이나 그다음에 조로 미약을 시도하거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육로 통상 조약 같은 것을 또 뭐냐면 어 해서 그 개방을 시키거나 예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조차를 보면 이제 요동반도의 대륙과 여순을 조차죠.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국 간섭 때문에 이제 그 청나라부터 얻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산 목포조차 이제 조차를 시도했지만 일본의 방해 때문에 그 실패했고요. 의아한 사건 이후에 러시아가 만주를 출병을 하죠. 예, 북만주 철도,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동천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용암포를 불법 점령을 하려고 해요. 용암포는 그 압록강 연안에 있는 그 곳인데 자, 이걸 통해서 이게 일본의 항의로 좌절됐고요. 이게 용암포 점령 사건 190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과 1년에 러시아와 일본과 세력 균형 시기 때 여러 가지 협상을 맺게 되죠. 베베도 공허각서나 노마노프 야마가토 협정, 그다음 니신 노덴 협정.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다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위화단 사건 이후에 원래는 39도선을 일본이 처음에 제시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반대했는데 이하드 사건 이후에 이제 요 만주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가 그 일본한테 요구는 뭐냐면 제안하죠. 39도를 가지고 나눠 먹자. 이게 아마 39도가 요 정도인가? 예. 요렇게 같은데 근데 일본이 이때는 또 거꾸로는 거절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900년에 위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군대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한반도 39도선을 일본에 제의했기 때문이다. 1904년 널전에 반발하기 직전에 니콜라이 2세는 널 협상이 실패하자 극동 총독이었던 알레샤예프에게 일본 함대가 한국의 서부 해안에서 39도선을 넘으면 일본의 선제 공격 없이도 일본 공격에도 좋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것은 1890년 모스크바의 어, 야카가타 대사가 그다음에 노마노프 마상에 야마가타인데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마가타 대사가 노마노프 외상이 한국을 남부에 분할해서 제안했을 때 남북 이자를 삭제를 받아들였으나 실제는 러시아 정부가 39도 이북을 러시아 영향권에 속한다고 생각했다는 증거다. 뭐 등등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39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일본이 제안했다가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고 어, 그 당시 또 이제 뭐냐면 이후에 러시아가 39도 제한했다. 일본이 거절했다. 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9도가 일단 요 선까지 확보하면 러시아 입장 때는 한반도 전체를 확보하진 않아도 만주까지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일본은 그 당시 괜히 39도 선을 이제 내줬다가는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갖고 이게 거절된 것 같아요. 일본이 거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청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 승인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수권익을 영국에 승인한다. 그리고 제3국가 교전할 경우에 상호 원조를 약속했는데, 그게 지켜진 게 너울 전쟁이죠. 이 너울 전쟁 때 일본이 이제 돈이 필요했거든요. 군비가. 그때 미국하고 일본이
일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대주고 금융시장에서 채권도 끌어다가 대줬어요. 그래서 이걸 전비도 해갖고 러시아와 싸우고 이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 제1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통해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키겠다. 자, 그 후에 이제 제2차 영일 동맹도 맺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보자.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외적 배경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조금씩 먹었나 이제 내용이에요. 자, 너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국외 중립선언을 했어요. 물론 너일 전쟁 전부터 이제 기밀 보고 이제 우리는 너희는 너일과 러시아, 일본과 싸우더라도 중립을 하겠다 지켰다가 이게 선언했다 국권 전쟁이 터졌죠. 그 일본이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 초창기 때 일본이 상당히 당했어. 러시아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긴 것만 생각하는데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우다 여순 대령 공격하다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 기관총에 뭐 그 반자의 공격이라죠. 예. 그래서 와 하다가 뭐 해가지고 기관총에 쏘아서 이제 학살당하고 그래서 겨우 그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이겨갖고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했는데 그 너일 전쟁 중간에 우리나라하고 뭘 맺었냐? 항일 정설을 맺었어요. 요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의정서라는 것은 제가 여기 밑에다 용어풀을 해놨어.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위원 사이에 체결된 국제적 공문서 위정서라고요. 그러니까 협정보다는 좀 약간 아래 등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권 안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맺어진 그 건데 배경은 그 너일 전쟁을 위해 전략 요충지 수용과 군사상 편의를 제공해서 일본의 강요하에 맺어줬고요. 전문 총 6개 조항으로 돼 있죠.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일본과 정치 군사적 동맹을 강요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개설이나 충분한 명목 내정 간섭을 받고 그리고 삼국 간의 조약 동의권과 그러니까 삼국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략상 요지 임의 점령권, 영토 점령을 규정했다. 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4조 내용인데 제3국이 침해 또는 내란에 의해 한국 항시 안전과 영토의 보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이거 뭐 좋을 것 같죠? 이건 뭐냐면 러시아가 침입할 경우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군대 파견할 때 그 일본군이 그걸 막겠다. 이거 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일 그 봉기 그 의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압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일본이 행동에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은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군량상 그 필요한 지역을 언제든지 수용해야 된다. 이건 전략상 요지를 이미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자, 5번을 보면 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상호 간의 승인 없이는 본 업종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다른 나라 체결할 수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이건 아마 러시아와 맺은 그 어떤 조약을 이제 파기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삼국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동의를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결과를 볼게요. 자, 이런 이제 그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과 이권을 폐기되고요. 여기 5조 내용 있죠. 그리고 일본은 군사 주둔 시에 일정 지역의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 파견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미 점령권이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 점령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한국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물론 예전부터 주둔했지만 그때보다 규모가 훨씬 컸죠.
사당 규모 이상으로 주둔했으니까. 그 본부를 어디에 뒀냐면 용산에 뒀어요. 용산에. 용산에 한국 주차 군사정보를 설치했죠. 그 본부들. 근데 이 용산이 나중에 이제 미군 기지 있죠. 지금 미군 기지 예전에 지금 예전에 있었죠. 그 용산에 또 미군들이 와서 또 이렇게 기지가 설치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군사 경찰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 경찰제는 헌병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근데 군대에서는 따로 군대 내 경찰이 있잖아요. 이걸 헌병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헌병제도를 둬서 이 군사령관이 일본 군사령관이 그 군령을 통해서 한국 민간인들을 위반자를 처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내릴 수 있도록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권 예전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다음 항무지 개척권 요구했죠. 예, 이 항무지 개척권은 보안의 발발로 실패했죠. 요거는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돼요. 협약. 그래서 이제 1904년에 맺어진 거죠. 자, 항무지 개척권을 이제 처리하는 대신에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대신에 고문간 초빙을 강요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일 의정서 때는 너일 전쟁 와중이었고요. 이때는 거의 너일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됐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조선 식민지 방안인 대한 방침각, 대한 시설 강령 및 대한 시설 세목을 결정하고 실천을 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게 외교 고문과 재정 규모의 채용을 의무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요거 배경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을 보면 일본인이 축준한 일본인 한 명 재정 고문을 초빙해서 이때 재정 고문은 메가다예요. 그래서 재정에 관한 일체 그의 의견을 맡기게 되고 또 일본인 추천 외국인 한 명 스티븐슨이죠. 미국인. 자, 외교 고문을 초빙하여 각각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자,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특정 양형 등의 상황을 모두 일본 정부와 상의한다.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됐다라는 거죠. 자, 결과 한국의 내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이제 일본이 한국 내정을 지배하게 되고 이때 이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 이렇게 이제 파견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고문이라는 것은 자문력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던 것이 뭐냐면 메가다 화폐 개혁 있죠. 예, 메가다 고문에 불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서 화폐 개혁을 했잖아. 자, 그리고 원래는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만 파견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 다 고문이 파견됐어. 이 군사 고문에는 이제 그 로주, 학부 고문에는 시대하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통제 장치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군사 경찰 헌병을 전국에 이제 확대했고 반일 행동을 억압하고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일본군 사령관이 국령을 내려갖고 아까 아침에 또 연결돼갖고 뭐냐면 한국을 잡아다 처형시킬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경부선 경의선을 이제 놓을 때 그 경부선 경의선에 놓는 걸 되게 이게 무상 노동력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반발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그 당시 한국 민중들이 경부선 경의선 천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잡아다가 이제 뭐냐면 군령으로 일본식 군령으로 거기 잡아다 총살시키는 그 총살시켰다고 그래요. 그 찍은 사진이 이제 그 대학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 비용의 수탈과 약탈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용철도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 군수법 승소 및 물자 조달 등 우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약탈을 충당시켰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협정 제의를 받고요. 그다음 제1차 한일협약을 보죠. 어우, 총도 치고 그러네.
자, 이 제2차 한일협약은 많이 알려졌죠. 한일협상 조약이다 부르고 을사조약이다 부르고 또 을사늑약이다 부르는데 예전에는 을사조약 많이 썼지만 요 을사조약보다는 이 조약이라는 건 평등한 가운데서 맺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로 뭐냐 약속을 맺었다. 을사늑약이고 조약의 조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될 수 없다. 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사년에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을사늑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강압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753번에 보는데 자, 1905년에 이토 시로부미가 이제 고종황제를 만나서 을사조약을 순수히 받아들일 것이 좋을 것 위협을 가했는데 또 이제 만나가지고 고종황제를 몰아붙였죠. 자,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17일 날 일본군은 경복군을 완전히 포위하고요. 시내 곳곳에 이제 무장한 일본군들 배치시켰어. 그래서 한국 정부 대신들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니까 이토 시로부미가 들어와서는 회의장에 나타나서는 그 하나하나를 이제 조약의 찬성과 반대 비사를 묻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명 대신 중에 5명 대신이 이토 시로부미의 회의와 또 뭐 자발적인 측면도 있겠죠. 찬의를 표명하고 이게 을사오적이죠. 이때 이제 3명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한 명은 뭐 근데 2명이 나중에 돌아서서 이제 붙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찬성한 대신들과 다시 모여가지고 총칼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조약을 승인받게 되죠. 일사 조약이다. 네.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 통감부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을사조약은 대한제국 외국권을 박탈하고요. 일본이 장악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통감부를. 그리고 통감부의 그러니까 지방 그 지점이었던 이사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감부와 이사청 간제를 제정하고 공포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 통감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외교와 관련된 업무만 봐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정 전반을 장악을 해버려요. 통감이. 그래서 초대 통감원 사람이 이토죠. 이토. 자, 그래서 그 밑에 755번을 보면요. 자, 그 754번을 좀 보여야 되겠네요. 자, 통감의 의무는 그 한국의 외교권만 대행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따라서 통감을 설치 이후에 통감은 실제로 각 고문에 대한 지휘 감독을 통해 내정을 했더라도 형식상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갖고 지 멋대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읽어보세요. 을사조약 주 내용. 자, 결과를 보죠. 일단 통감부의 거의 준식민지 정책. 겉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 이제 통감부가 이제 내정 간섭함으로써 이제 거의 그 1905년부터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권 침탈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한국인들 여권 발행 사무는 다 일본한테 넘어가죠. 일본 사무 영사가 영도하고 한국 주재 외국 영사관을 철수하고요. 간도협약이 체결이죠. 왜 간도협약이 체결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외교권이 일본 넘어갔는데 일본은 예전에 간도를 우리 인정했어요. 예, 우리 땅이라는 걸. 그래서 거기에 출장소도 파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봉선 철도라고 해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안동하고 봉천까지 연결한 남만주 지선이 있어요. 당동하고 봉천까지. 그걸 연결하니까 이게 부설권이 필요하죠. 청란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청란하부터 그걸 인정받는 대가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인정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인정받는 대가로 간도를 넘겨주게 되죠. 예. 그때 만약에 우리가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안 넘겨줬겠죠. 근데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1번이 우리 외교권을 뭐냐면 이용해갖고 이 일을 이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의 저항을 보면요. 조약 폐기 상소를 올리고요. 뭐 이상설, 뭐 조병세, 최익형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을사 의병까지도 참여하죠. 그래서 포고 8도 3인 경문이라는 걸 썼는데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죠. 그 아까 이제 이정이라는 내용이 메가드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환이라는 사람이죠. 고종가 2천만 동포에 보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조병세가 뭐 자살했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민중대 저항도 있었고 언론에서는 한성신문이 장지연의 시일러 방송되고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부에서 을사조약, 무효조약 같은 거 주장을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 나처 오경호가 5조 감살달 조직하고 일진에 습격하고, 일진의 계보는 그 밑에 있어요. 자, 그 정도 저항을 했죠. 방해 언론 활동하고 특히 이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해요. 예, 그리고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을사조약의 무효 정문을 전달했는데 이때 내걸었던 게 뭐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거중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중조정. 요걸 근거했는데 우리는 이 거중조정을 뭘로 해석하냐면 공수동맹으로 해석했죠. 근데 미국은 공수동맹 생각 안 했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볼 때 그냥 외교상 그냥 붙인 그냥 의대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 거죠. 그래서 헐버트가 왔는데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미 그 시워드 루즈벨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친일파예요. 그래갖고 일본에 되게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대 안 하려고 했어. 어차피 그 사람의 지도는 뭐냐면 그 적이 쳐도는데 주먹도 뻗치지 못한 나는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맞는 말이지만 참 국제 정치에 좀 안타까운 현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예, 일단 자, 이때 이제 헐버트가 미국 정부에게 을사조약 무효 정문을 전달한 내용, 이게 한국산 능력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사실관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결국에 제2차 만국평화에 의해 핵을 미사를 파괴한 게 나중에 발각이 돼갖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해요. 그 다음에 순종이 즉위하죠. 그리고 6월 계기에 을사병호병이 일어났죠.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758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헐버트를 보내기 전에 잘 알려지진 않은 사실이지만 누굴 또 파견했? 이승만을 파견했어요. 1905년 8월에 이승만은 그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사람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영어 사전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에 능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승만을 특사로 사면하고 대신에 미국에 가서 한국에 지원 요청했죠. 예, 근데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헐버트를 이제 해요. 헐버트를 파견하죠. 그래갖고 헐버트가 이제 우리가 고종황제가 비준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헐버트 통해서 이게 부당성 이런 걸 무효한 걸 전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예 상대도 안 했고 그리고 1907년에는 헤이그의 제2차 만국평화회 때 고종의 신입장을 친서 주고 이상설, 이준, 이인종 이 세 사람을 밀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일본의 통감 정치에 대한 항의로서 첫째, 모든 정치는 한국 황제의 승낙 없이 멋대로 했다. 비준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일본인이 육해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며 셋째는 일본인은 한국의 법률과 풍습을 피하고 있다. 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죠. 예, 요 내용 있고, 자, 이때 루즈벨트는 그 뒤에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사조약 먹기 전에 얘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어떤 이제 사전에 승인을 받아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2차 영일동맹 가사 템프트 미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제2차 영일동맹은 시험문이 나왔고요. 가사 템프트 미약 같은 경우에는 가사 외무장관과 템프트나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서로 뭐냐면 인정해 주죠.
가사는 일본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주고 템프트는 조선이 일본의 땅이라는 걸 인정해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의사조약이 행해진 거야. 예. 그 미국과 영국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경찰 역할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건 유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759번. 자, 미국은 이들 위해 일본이 한국에 지배한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위한 건 뭐예요? 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거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가사 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으며, 영국도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인도에서 영국의 독점적 권위와 일본의 한국 지배에 상호 승인을 하였다. 한편 포츠머스 조약은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체결되었고 러시아가 한국에서 모든 이권을 포기한 것과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것이다. 뭐 이긴데 이 포츠머스 조약도 미국의 중재에서 한 거야. 포츠머스 군함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왜 중재했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막기 위한 걸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한국의 이권을 포기한 내용도 있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죠. 예,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가사 템프툼이야. 요거 내용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언제 풀었냐면 저도 그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는 재수했기 때문에 수능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93년 93학번이지만 또 그 94학번이야. 예. 그때 마지막 수능 때 아니 마지막 학력고사 때 가사 템프트 미학이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때 주관식 있었나? 한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푼 거 기억이 나. 이게. 그래서 임용에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래는 이게 미작이기 때문에 비밀 문서예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미작인데 미작이어도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 비밀 등급에 따라서 풀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20년 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밝혀져.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알려진 거야. 이 가스타 템프트 미작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2차 영일동맹 있죠. 예, 한국은 일본이 인도에서는 영국이 우위권을 인정받고 제2차 영일동맹 깨진 거는 워싱턴 조약 때 깨진 거야. 워싱턴 회의 때. 자, 이 부분은 이제 서양사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미국 대통령 중재도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만주 동조철도 2항이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만주 동조철도 2항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무 회담을 거쳤고 구체적인 조약은 그 실무 조약은 뭐냐면 이거는 베이징 조약이에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건 방향만 내용이 있는 거고 베이징 조약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쭉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할린 남부를 일본한테 양도를 했어요. 원래 이제 그 일본사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쿠린 열도하고 사할린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쿠린 열도는 일본이 갖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다시 사할린 남부 지역이 일본의 영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조선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주당해서 여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요 사할린 남부가 러시아에 의해서 다시 들어와. 예. 그래서 지금 사할린에는 우리 교포들이 좀 살고 있어요. 예.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포츠머스 조약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박스 치야 되는데, 예. 요 내용은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주철도는 강성자 장충의 경계에서 양국이 분할한다. 그래서 이거 남만주철도 장충은 남만주철도 이남이거든요.
근데 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베이징 조약에 있죠. 여기는 방향만 설정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자, 한일 신용학인데 한일 신용학은 시간 관계상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갖고 내일 한일 신용학을 할게요. 정리 7조약이라고 부르는. 예.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또 서포트 인증번호 또 알려드려야겠죠. 예. 그 서포트 인증번호는 세 번째예요. 17번이에요. 17번. 적으셨죠? 예.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